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도로 위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이전의 교통사고 판례를 통해 더욱더 안전한 세상을 꿈꿔보면서, 자, 교통사고 전문 한윤기 변호사 연결돼 있죠? 자, 한윤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한윤기 변호사님. 예.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보험인데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는 자동차 보험의 종류 및 자동차 사고 시의 보험과 관련된 법률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자동차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사고를 낸 자동차의 운전자 및 소유자는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을 뺀 부분, 즉 운전자 자신의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배상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해 운전자가 재산이 충분히 많은 사람이라면은 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다 해줄 수 있겠지만은 이게 또 이제 형편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죠.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런데 뭐 아주 경미한 사고라면 모를까 뭐 조금만 큰 사고여도 손해배상액이 몇 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큰 액수를 배상해 줄 정도의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 보험 제도를 두고 있고 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법을 두어서 일정 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보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통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면 대인,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차 상해 이 5가지를 말합니다.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은 내가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이 파손됐을 때 그렇죠. 피해자에 대한 나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사가 대신해서 져주는 보험이고 자손, 자차, 무보험차 상해는 사고로 내가 다치거나 내 차가 부서졌을 때 보험사가 나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이 대인 배상, 이 대인 배상이 또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대인배상은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인배상 1은 최고 한도가 사망의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부상의 경우에는 후유장애 배상금 및 치료비를 합쳐서 1억 8천만 원인데 이 대인배상 1을 보통 대인 책임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1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배상하는 보험인데 이 대인배상 2를 보통 대인종합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아, 대인종합보험. 알겠습니다. 그 대물배상, 대인 말고 대물배상은 뭐 말 그대로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뭐 자동차라든지 또 물건을 파손했을 때 대신 물어주는 그런 보험이죠, 대물배상은?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재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의무적으로 한도 2천만 원까지의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통 대물책임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대물책임보험? 예. 대물종합보험은 이 대물책임보험 한도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대물손해에 대한 보험인데 보통 한도를 1사고당 2억, 5억, 10억 정도 등으로 정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대인 배상이나 이 대물 배상 보험의 가입을 뭐랄까요? 좀 이렇게 강제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치료 그리고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보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가해자에게도 일순간에 파산해서 경제적으로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의 가입을 강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모든 자동차에 대해 사망배상금 최고한도 1억 5천만 원, 후유장애 배상금 최고한도 1억 5천만 원, 치료비 최고한도 3천만 원의 대인 책임보험과 한도 2천만 원의 대물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예. 또 모든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인 종합보험과 대물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까지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냥 뭐 운행을 하면은 형사처벌까지 되는 거니까 이 점 꼭 우리가 유의를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인 책임보험, 대물 책임보험 이 두 가지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면 그 자체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실제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사건 중에 20대 젊은 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과태료도 내고 또 형사재판까지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20대 젊은 분들이 이제 고가의 차를 몰게 되면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렇죠. 예, 뭐 몇백만 원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가 아까워서 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면 과태료 내야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받아서 전과까지 생긴다는 점 유념하셔서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는 가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왜 좀 썩소 이렇게 좀 쓴 웃음을 지었냐면은 아니 보험비를 낼 수가 없는 차량을 몰면서 보험비를 안 내고 그 차를 왜 몹니까? 그렇죠.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 진짜. 아무튼 이 법이 이렇게 모든 그 차량에 대해서 이 책임 보험 가입을 강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운행되는 차량도 있는데 이런 그 무보험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자동차 보험료 중 일부를 분담금으로 거둬뒀다가 무보험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 손해를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정부보장사업이라고 하는데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이 정부보장사업에 의해서 일정 부분까지는 보상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한윤기 변호사께서 아까 처음에 상당히 뭐 자기 자신도 되게 어렵다,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예. 아니 변호사님이신데 여유 없으세요? 솔직히 여유 많으시잖아요, 솔직히. 네? 뭐 누구나 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죠.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네. 근데 우리 또 한윤기 변호사께서는 앞에 수식어가 타이틀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 이렇게 붙거든요. 예. 교통사고 관련해서 되게 뭐 완전히 뭐 다른 변호사님들보다도 전문이신가 봐요. 그쪽으로는. 그렇죠. 제가 뭐 거의 10년 가까이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를 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뭐 돈도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예. 근데 이제 뭐 돈도 돈이고 뭐 서로 다 행복하게 일을 해야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복운전 아니면 무면허 운전 이런 걸로 피해 보는 사람들, 그런 걸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없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교통사고 전문 한윤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